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부를 비판하는 주교를 체포한 니카라과 정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교구장인 긴타라스 그루사스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충청권에 내린 폭우로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톨릭 평화운동단체인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창립 3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과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탄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를 체포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니카라과 경찰이 니카라가 마다갈파 교구장 롤란도 호세 알바레주 주교가 머무르는 주교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가택연금을 당해 성당의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체포까지 단행한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그간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 기구가 해산됐고 일부 수도의 지부를 폐쇄했으며 니카라과 주재 교황대사를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 church is the only power that they don't have control over, and that is the reason for the persecution. 오르테가 대통령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니카라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시민의 인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주일 3종기도 후에 니카라과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Seguo da vicino con preoccupazione e dolore la situazione creatasi in Nicaragua che coinvolge persone e istituzioni. 교황은 이어 개방적이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교구장인 긴타라스 그루사스 대주교가 오늘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예방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오늘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교구장 긴타라스 그루사스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 대주교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루사스 대주교를 환영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에 한국 천주교회 주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태생인 그루사스 대주교는 리투아니아 주교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루사스 대주교는 방한 기간에 리투아니아 공동체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고 어제는 명동대성당에서 영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오늘 예방에는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 빌리우스 사물리아 차석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죠. 추석 대목과 수확을 코앞에 두고 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형준 기자가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무너진 하천 뚝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벼는 물을 먹어 색이 변했고 군데군데는 아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의 모습입니다. 이날 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만 190mm에 달합니다. 시설물 피해는 물론이고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의 한 포도밭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해는 수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애지중지 기른 포도가 엉망이 됐다는 노승일 씨.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배수가 어려웠고 밭으로 토사가 쏟아져 피해는 배로 불었습니다. 머드처럼 밀가루처럼 굉장히 고운 흙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쌓여 있는데 이 흙들은 다 퍼내야지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흙입니다. 3년 전 귀농에 벼농사를 짓는 김원중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논 근처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300m가량을 물에 쓸려 내려온 트랙터가 수해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이 스쳐서 흘러갔는데 보니까 벼 이삭이
그 까만 흑염에 독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 내리고 오면 쉽게 내려가고 괜찮겠죠. 매몰든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비닐하우스 30동에서 멜론과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는 이은호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큼지막한 멜론이 달린 곳까지 물이 차 과일은 물렀고 상추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멜론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지만 맛없어진 과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출하도 포기했습니다. 5일 정도 있으면 이걸 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딸 수도 없었고 지금 땅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들의 도움이 이어지며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수도 주말을 반납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양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죠. 응급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 또 한국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농민과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운동을 펼쳐온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여러 폭풍우가 동시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까지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창립 3주년에 맞이한 현실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다가 러시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의 이런 블록 간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지난 3년간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담화 해설 세미나와 평화학교 등을 통해 역량을 길렀고 종전 평화 캠페인 등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앞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비전과 로드맵을 작성하고 평화 교리를 현실에 적용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가톨릭 기관과의 네트워크, 안보와 정의와 생태 등 통합적 평화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나아가 종교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실 팍스 크리스티 운동은 21세기의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화 선교죠. 전 세계의 그 평화, 가톨릭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의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청년들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을. 회원들은 창립 3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며 평화의 사도로서 소명을 되새겼습니다. 3년 전 창립 미사를 주례했던 유경촌 주교도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고언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때 팍스 크리스티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드높은 조직, 굉장히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단체로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을까. 팍스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3월에 시작돼 현재 전 세계 50만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 회원국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창립 3주년을 맞은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대표이신 윤진 니콜라 수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3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언제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습니까?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에 저는 지난 2월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워낙 남녀 평신도, 사제, 여성 수도자 이렇게 4명의 공동대표와 회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출범 당시에는 300여 분 정도라고 그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요.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7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좀 줄으셨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 등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강조하고 실천하는 가톨릭 평화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요. 우선 코리아라는 이제 국제적인 상황 말고 팍스 크리스티 자체가 기도, 교육, 실천이라는 중심축을 놓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저희 국가적 상황에 맞게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자는 그런 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요. 남북 관계, 한일 관계 모두 냉랭하거든요. 가톨릭 평화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사실 냉전 시대 이후에 가장 어렵고 난항을 겪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내전을 겪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선택하면서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지금 침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가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핵을 고집할 그럴 상황이 더 돼서 한반도 정세도 많이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네. 남북 관계,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자국의 이익이나 그런 어떤 것들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사실 자기 이해탄을 자산, 자국의 이익만을 자꾸 따지면 대화의 접점이나 평화를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가톨릭 평화의 관점에서 공동선과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이런 노력의 관점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활동들을 하고 국제적인 연대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팍스 크리스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마치 안중근 토마스 의사가 이익 앞에서 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험 앞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근육을 우리 신자들이 이 시대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평화 운동입니다. 네,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된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끝으로 활동 계획과 목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활동 계획과 목표라고 하면요. 사실 출범 당시에 가졌던 첫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팍스 크리스티가 갖고 있는 기도, 교육, 실천의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일반 신자분들 그리고 평화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낮은 자세로 신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난 3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점이 이번 3주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대표이신 윤진 니콜라 수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